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이번에 아주 행복한 사회복지사 실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행복한 기회가 왔지요. 더욱이나 기관에서 근무했던 기간, 그 근무 기간 전부 호봉에 응적한다는 아주 행복한 순간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먼저 사회복지를 가지고 사회복지와 사회로 진행을 하는데, 자, 먼저 사회복지를 보시면 사회복지란 뭘까? 자, 여러분 교재 2페이지로 보십니다. 사회복지 2페이지를 가지고서는 2페이지에서는 출제되지는 않지만 2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사회복지의 정의, 그중에 이념적 정의의 2번 보시면 사회복지의 3대 이념, 사회복지의 3대 이념으로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것이 바로 풍요의 이념, 또 상호관계의 이념, 개발교육의 이념,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정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만 가지고 넘어갈 겁니다.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의 개념. 자, 이것은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냥 사회복지의 특징이죠. 사회복지의 특징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렌스키와 르보의 분류를 본다면, 위렌스키와 르보는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해서 사회복지는 사회적 후원을 받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내 가슴 아파서 내 돈 푸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못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비 관련 활동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조직적 할게 쓰겠습니다.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어야 된다. 기초한 활동이어야 한다. 또 그런가 하면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능적 일반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기능적 일반화.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영역이나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사회복지라고 하지 못하고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모든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접근할 때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능적 일반화, 누구에게나 같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말을 일반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티트머스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활동일 때,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활동일 때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도 같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럴 때 사회복지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데 그거다 보니까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것만 해도 복지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복지는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은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복지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심리적 만족까지를 추구할 때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라는 소득의 부자로부터 빈자리로 이전,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가 포함될 때 사회복지라고 한다. 이렇게 티트머스는 사회복지란 말 대신에 사회정책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사회정책이란, 이게 티트머스의 사회정책이란 말이 나오면 티트머스는 사회복지를 그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이 자체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각을 가지고는 이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이게 출제가 되고 이것으로도 같이 출제가 되고 동시에 양자를 가지고 같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적 개념, 사회복지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고, 5번에 보시면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고 소비 욕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7번에 보면은 이윤동기가 없어야 한다,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등등의 특징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개념을 시대적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옛날에는 사회복지라는 말이 없었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오늘날로 사회복지로 해석해 준다면 자선사업이나 인보사업이나 또는 뭐 상부상조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오늘날에는 그런 말 쓰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은 모두 소셜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회보장, 사회개발, 사회교육 또는 뭐 사회봉사 또는 뭐 사회사업 또 사회정책 이런 단어들을 혼용해서 씁니다. 그중에 현장에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회사업이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쓰인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학자들의 견해에서 노마니신, 프리드랜더, 티트머스 등이 나와 있습니다. 노마니신의 견해에서는 여러분들이 디귿번에만 중요 표시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노마니신은 사회복지를 한정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복문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상 오류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복문을 설명할 때는 한정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또는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또는 좁은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실 수 있죠. 거기 보면 한정적으로는 여기는 좁은 의미 선별주의 적극적으로는 이건 넓은 의미 보편주의의 이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 적극적으로는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 그래서 여러분들 한정적으로는 그 옆에다가 좁은 의미, 선별주의 이렇게 적어주시고 밑에 적극적으로는 그 옆에다가는 넓은 의미 그리고 보편주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리드랜더에서는 기억반만 보시되 기억번에서 핵심 단어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거기다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조직적 체계 이렇게 만족이란 단어,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적 체계를 사회복지라고 한다 해서 만족이란 단어에 강조를 준 것은 프리드랜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티트머스는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와 같은 개념을 쓰되 이미 판서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for the people이어야 된다.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비경제적 목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부자로부터 빈자의 소득 이전 소위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정책이 포함되어 있을 때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사회정책의 구성을 이 티트머스는 이 사회정책의 구성을 티트머스에서 사회복지, 재정복지 또 기업복지 이렇게 나누는데 그 표현을 약간 바꿔서 사회복지를 사회봉사, 재정복지를 재정급여, 조세, 재정복지를 재정급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복지로 나누기도 했다. 다음에 콤트는 사회복지를 두째 줄 끝에 나온 것처럼 어떤 특정 영역의 활동이라고 보지 않고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간질적 제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콤트는 사회복지를 간질적 사회제도라고 봤고 레셔와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볼 때는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다라고 해서 거기 레셔의 개념,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7번의 더냄 티트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복지란 둘째죠. 그때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티트머스나 더네이나 비슷한 개념을 씁니다.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라고 하는 것이 더넴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것 등이 사회복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의 범위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또 아주 넓은 의미 되어 있는데 보통 주체와 객체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를 현장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정한다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또 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 주체를 다 포함하는 것은 넓은 의미라고 합니다. 또 객체로 볼 적에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 다 아시는 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좁은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은 6페이지에서 밑에 박스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박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선별주의일 수밖에 없고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으로 본다면 자녀적 모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때문에 보편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운영하되 유렌스키와 르보로 본다면 제도적 모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방향을 보시면 이것은 노만희신이 제시한 건데 전통적 사유에 비해서 현대 사유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이렇게 정리한 거죠. 거기 보면 뭘 이런 걸 출제하냐 하는데 언제나 출제하는 20%는 반드시 맞을 수 있는 긴장을 이완시키는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2번 전통적 사유에서 현대적 사유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보완적 모형에서 제도적 모형으로,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자, 자산권 행사, 자산 조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선별주의에서 그냥 당연히 제공돼야 되는 보편주의로 변화되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 자선의 차원에서 시민권 행사의 차원으로, 또 민간 부문의 자발성에서 정부 부문의 공공성으로, 그렇죠. 또 최저 수준의 보장에서 최적 수준의 보장으로, 또 구빈의 차원에서 복지사회 건설의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전통적 사유의 복지의 모습과 현대 사유의 복지 모습은 이렇게 차이의 흐름이 있었다. 아주 쉽지만은 막상 시험장에 가면 이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